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평면 곡선운동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법선, 접선 좌표계를 이용한 평면 곡선운동 해석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선, 접선 좌표계, 이게 법선, 접선 좌표계입니다. 특징은 움직이는 좌표계다. 그러니까 질점이 움직이니까 질점을 따라 이 좌표계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 질점이 움직이는 경로,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에 해당하겠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여기서 보면 이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면이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도로를 접하는 방향으로 쭉 달릴 겁니다. 물론 수시로 그 방향이 바뀌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이런 방향이 존재하는데 도로의 맨 정면 방향이죠. 이것을 곡선의 접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좌표계의 원점은 질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좌표계의 한 축, 접선축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좌표축에 방향 벡터를 표시한 거고 T라고 했습니다. T. 탄젠셜 디렉션 벡터라 해서 T. 그리고 그의 수직인 나머지 좌표계는 N으로 표시했는데 노말의 N자를 따서 표시했습니다. 이쪽 지금 그림처럼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벡터도 있고 또 사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말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나를 정할 것이냐? 이것은 그 곡선의 기하학 그걸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이 지금 현재 질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림을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점을 통과하면서 이 접선에 접하는 하나의 원이 그려진다 이거죠. 이것을 기하학에서는 곡률원, Circle of Curvature, 곡률원이라고 합니다. 곡률원의 센터가 있겠죠. 그래서 곡률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노면 벡터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쭉 달려서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쭉 달리다 보면 이 곡선의 변곡점을 지나고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곡률원이 이쪽에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요 변곡점을 통과하는 순간 순식간에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에 따른다면 이렇게 이 부분에 그 노말 벡터는 반대로 위쪽 방향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준해서 좌표계를 그렇게 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곡선의 접선을 일단 접선 방향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 수직 방향을 법선 좌표축으로 잡는데 이 플러스 방향은 이 곡률원 중심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좌표축을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용한다 하는 거죠. 이 좌표축의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면 질점에 붙어 있는 질점에 고정된 움직이는 좌표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좌표계는 왜 사용하느냐? 이 경로가 알려졌을 때, 경로가 주어지는 경우, 이 경로상으로 움직이는 질점에 운동을 기술하는데 이 좌표계가 유용합니다. 이 경로가 주어졌다 함은 경로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수학적인 방법으로 기술했다는 뜻이죠. 곡률이 수학적으로 정의되면 기하학에 따라서 곡률원의 반경도 구할 수 있고요. 곡률원의 중심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도움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선, 접선 좌표계는 첫째로 그 위치 좌표계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위치 좌표계는 정의가 안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위치를 정의하려면 고정된 지점이 정해지고 거기에 그 위치를 이렇게 위치 벡터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인데, 그리고 좌표계가 만약 직규 좌표계라 한다면 그 위치가 바로 정의되죠. B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접선, 법선을 거서 파티클을 좌표계의 중심으로 잡는다면, 하여튼 위치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의 중심에서 상대 거리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선, 접선 좌표계는 위치는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위치. 처음부터 속도부터 정의를 합니다. 속도의 방향은 그 곡선의, 즉 경로의 접선 방향과 일치한다. 만약 이게 고속도로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달리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면 순간 속도는 항상 곡선의 접선 방향이 되는 거죠. 속도는 크기와 방향 이렇게 해서 벡터로 정의가 되겠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선에 관한 기하학 기초에 따른다면 이 방향 벡터는 요 원래 좌표계의 이 위치 벡터의 시간 변화율을 어떻게 한 겁니까? 노멀라이즈 한 거죠. 그 크기를 1로 만드는 거죠. 이 곡선의 접선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직규 좌표계를 써봅시다. 이렇게 직규 좌표계를 쓰면 이 기준점에서 임의 위치까지 위치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죠. 이때 그래서 이 R은 이렇게 공간에 고정된 이런 직규 좌표계로 정의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R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결국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겠죠. 시간 나타나는데, 만약 이 위치 벡터를요 시간의 함수로 미분하면 그게 이게 접선 벡터가 돼요. 크기는 1이 아니지만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기하학에서 당연히 나오는 사실이고, 그 방향이 이제 그래서 구해진 거죠. 이렇게 구해진 이 벡터의 크기로 다시 나눠주면 이게 단위 벡터가 돼버리죠. 근데 동시에 이 dt분의 dr은 또 동력학에서는 그냥 속도로 정의했잖아요. 이게 속도였잖아요. 이게 속도였으니까 그게 크기는 속력이 되죠. 그래서 이 속력은 dt분의 dr의 크기,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를 보시면 V는 dt분의 dr인데 여기서 이 절대값을 곱하고 나누면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속력 V로 대체하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방향 벡터 T로 대체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접선, 법선 좌표계를 이용했을 때 속도가 정의가 된다. 속도가 V는 스피드 V와 탄젠셜 벡터 T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음에 가속도는요. 이것은 속도가 금방 정의됐으니까 시간으로 미분함으로써 바로 유도가 됩니다. 금방 속도 벡터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속도는 그 속도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텀에 대해서 각각을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도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이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 여기서의 그 벡터 t와 시간 t를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죠? 이 접선
벡터 t도 역시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현재 요 위치는 타임 t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델타 t만큼 더 지났을 때 위치는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의 각 두 사건 사이에 노멀 벡터 그다음에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탄젠셜 벡터 이게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각각 위치에서 노멀 선을 쭉 이으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것이 요 두 사이에 근사적인 곡률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곡률원. 그러니까 델타 세타가 0으로 가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곡률원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마지막 텀 dt분의 dt 이 시간 이게 시간에 따라 값을 갖느냐? 예, 같죠. 예. 시간 t에서의 접선 t가 이렇게 있고 t 플러스 델타 t에 대해서 접선 t가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바뀌었죠. 이게 달라지죠. 예. 벡터가 분명히 변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 접선 벡터의 시간 변화율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가 이제 과제로 남은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 값의 원래 형태는 이렇게 되죠. 리미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t 프라임은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접선 벡터고요. t는 이제 t에서의 접선 벡터죠. 그때 걸리는 시간이 델타 t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델타 t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봅시다. 요 그림. 자, 이 그림은 아까 곡선에서 이 현상에서 t와 델타 t 프라임을 별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변화를 보기 위해서 t가 이렇게 돼 있죠. t 프라임은 또 이렇게 되고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얼만큼? 델타 세타만큼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항상 1이잖아요. 원래 이것이 방향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 프라임도 크기는 1이에요. 크기가 1이고 사이각이 델타 세타인 요 부분, 원호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근사적으로 원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크기는 요 원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t의 크기는 그 부채꼴에 r 세타 하면 요 원호의 길이가 r 세타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이게 r이 1이고요. 이게 사이각이 델타 세타니까 당연히 원호 길이는 델타 세타겠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델타 세타.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아래로 가는 거죠.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죠. 요 t와 수직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t와 수직인 방향이면 이게 노멀 벡터였잖아요. 그렇죠? 노멀 벡터였으니까 그 델타 t의 방향은 n이다. 즉, 이 두 개를 정리하면 그 벡터 델타 t는 크기와 방향 해서 델타 세타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사이각을 델타 세타라고 했는데 이 델타 세타는 아까 그 곡선에 이건 length입니다. 이거는 거리 변화율이죠. 거리 변화량이죠. 거리 변화량 델타 s와 이때 곡률 반경 로 그리고 이 사이각 세타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벡터에서의 이 델타 세타하고 이거는 도형에서의 델타 세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렉션 벡터와 이 곡률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그렇죠. t 프라임이고 이게 t였어요. 서로 수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게 닮은 거리예요. 닮은 거. 자, 그래서 이 도형으로부터 요 관계가 나오죠. 즉 델타 s가 로 델타 세타입니다. 따라서 델타 세타가
로분의 델타 S 이렇게 바뀌겠죠. 요 델타 세타 대신에 로분의 델타 S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래 이거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쭉 진행해서 이 델타 T가 금방 델타 세타 N이었으니까 대입을 해서 놓으면 지금 이 리미트하고 관련된 항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델타 세타 대신에 로분의 델타 S로 다시 치환해서 보고요. 여기서 델타 T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놓고 나머지는 리미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로분의 1도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n도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건 뭘까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그 경로에서 타임 t에서의 위치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 사이에 진행한 거리죠. 이게 델타 s의 거리예요. 이게 거리.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 되죠. 평균 속력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속 스피드 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분의 V N 이렇게 되죠. DT분의 DT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이제 정리합니다. A는 아까 그 미분 오퍼레이터에 하면 이렇게 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T가 이제 어떻게 구해졌어요? 이렇게 구해졌죠.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속도를 보니까 접선 방향 성분, 법선 방향 성분 두 개가 나오네요. 접선 방향 성분은 속력의 시간 변화율이고요. 법선 방향 성분이 특이하게 나오죠. 이거는 반경분의 속력의 제곱. 반경분의 속력의 제곱이고 이 반경로는 곡률원 반경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라고도 하죠. 곡률 반경. 이렇게 해서 이 가속도 텀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가속도에 대해서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는 질점에 가속도는 두 개로 나타납니다. 접선 가속도와 법선 가속도. 이 두 개를 합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토탈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쪽 접선 가속도, 즉 탄젠셜 엑셀러레이션이 이렇게 되고요. 이 법선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이 법선 가속도는 특별히 원심 가속도라고도 합니다. Centrifugal Accelera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심 가속도. 차를 타고 차를 일정 속도로 유지한 채 커브를 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도는 방향 바깥쪽으로 내 몸이 쏠리죠. 실제로 쏠리는 게 아니고 차가 움직이고요. 원심 내가 이렇게 이쪽에 마치 힘이 바깥쪽으로 누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건 단순히 정확하게 그게 힘이 아니고요. 그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갖다가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은 원심 가속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심 가속도가 원래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니까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이 원심력에 대해서는 3장에서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노멀 애서러레이션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원심력을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접선 법선 가속도의 그 운동학을 살펴봤고 공식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률 반경이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가? 만약 이 경로가 주어진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곡률이 어떤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꼴로 y = fx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곡률 반경의 역수는 이런 수식으로
계산이 된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이, 이건 수학에 관련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기왕에 여기서 이제 거론이 됐으니까 이 수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보십시오. 자, 우선 역시 주어진 곡선 y = fx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 곡선을 나는 곡선상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또 다른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현재 위치까지의 지나간 거리, 그 length라 그러죠. 이 길이, 그 길이를 만약 s라고 한다면 이 위치는 결국 s 값에 따라서도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이 위치 벡터는 s의 함수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또 기왕이 또 xy 좌표계로 주어졌으니까 또는 xy 좌표계는 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s 커브 랭스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인근에 있는 P와 P', 여기 P' 사이에 있는 요 작은 원호 길이죠. 델타 S, 이게 극한을 취하면 ds고요. 하여튼 이 델타 S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X, 델타 Y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제곱으로 되는데 극한이면 이제 dx 제곱, d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d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요 부분은 뭐야? dx분의 dy 제곱이 되니까 이거 f'이 되겠죠. 그래서 인원 수식으로 바뀌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테일러 익스펜션을 합니다. 요 P'의 위치에 있는 위치 벡터 R S 플러스 델타 S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그 제로 텀, 1차 텀, 2차 텀, 그리고 3차 텀 계속 나오겠죠. 이게 무한히 갑니다. 그러나 이제 2차 텀까지 취하면 근사적으로 RS 플러스 델타 S는 이 세 개의 텀으로 나타나죠. 세 개의 텀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수학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앞에서 이게 RS 봅시다. RS 플러스 델타 S는 여기 저 주황색 요 벡터죠. 요 벡터고요. RS는 뭐야? 여기 녹색 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흐린 녹색, 연두색 벡터는 이게 델타 R인데 결국 이 항을 말합니다. 이 항 전체가 델타 R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이 텀은 이제 무시했으니까 두 개의 텀으로 나오죠. 자, 두 개의 텀이 바로 델타 R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텀은 뭘까요? 첫 번째 텀. 이 첫 번째 텀은 요 그림에서요. 만약 여기서 딱 그린다면 이게 쫙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 벡터하고 여기서 조금 이게 간격의 부분을 이은 수직한 벡터 둘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긴 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간 짧은 벡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봅시다. 여기를 해서 봅시다. 아까 설명했죠? P에서 P' 여기까지 가는 이 델타 R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요 첫 번째 이 벡터가 뭐냐면 그 테일러의 익스펜션의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 미분값 더하기 델타 S 요 항이죠. 요게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것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S 빼고 요 앞에 있는 요 미분 수식을 여기다 놓고 이걸 계산해 보면
당연히 이제 r은 이제 xi 플러스 yi니까 이걸 ds분의 d로 미분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앞에 수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근거가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근데 요 벡터는 크기를 구해 보니까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미분 값은, 이 벡터의 미분은 그 접선 벡터, 탄젠셜 디렉션 벡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것은 탄젠셜 디렉션 벡터하고 일치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 요 수직 부분, 보라색 화살표죠. 여기 두 번째 항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절대값을 취하면 이 벡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런 수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크기가 다시 어떻게 되니까 1 플러스 똑같이 f 프라임 제곱으로 되니까 이제 아래 분모하고 이제 계산이 돼 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오고, 여기 빠진 델타 s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첫 번째 항, 이 테일러 전개의 요거 델타 R의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각각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의 크기는 델타 S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의 크기는 좀 복잡한데 이 수식하고 델타 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바로 이쪽 벡터하고 이 수직 벡터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그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곡선이고, 곡선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여기 곡률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곡률 반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률 반경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률 반경이죠. 이게 사실 정확하게 원은 아니지만 델타 S가 작으면 이 빨간 선의 그 경로는 하나의 원호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원호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관계식을 이끌려고 합니다. 자, 이 세 점을 잇는 이 도형은 부채꼴이죠. 부채꼴입니다. 그러면 이쪽 이게 P'이라고 합니다. 이게 P고, P'에서 이 선에 따라 수직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 밑에 바닥선하고 이 두 번째 선 사이의 이 간격의 크기가 어떻게 구해져요? 이 전체 거리가 로고요. 요 사이의 거리가 로 코사인 델타 세타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로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델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코사인 델타 세타를 또 풀을 수가 있죠. 이게 델타 세타가 만약 작은 거라면 이게 테일러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델타 세타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세타의 제곱이죠. 플러스 6분의 델타 세타의 4승인데 이거 무시하면 대략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오네. 이거는 2분의 로 델타 세타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델타 세타 대신에 델타 S로 바꿔주면 여기 델타 S가 들어오고 델타 S 제곱 그 다음에 로 제곱인데 앞에 2분의 1 로가 또 있으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살고 로는 하나가 지워지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가 그러니까 2로분의 델타 S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때 요 값하고 여기서 구한 이 델타 S 값 이거하고 일치시키면 바로 여기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선 젖선 좌표계를 이용했을 때 속도가 맨 먼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가속도는 이 속도를 미분해서 얻은 유도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때 곡률 반경은 이런 수식으로 나오고요. 이 가속도는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으로 나온다는 사실. 접선 가속도는 스피드, 속력의 시간 변화율. 법선 가속도는 원심 가속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 문제 102번입니다. 이것은 이 트럭이 언덕 위를 쭉 올라가요. 언덕 경사진데 반듯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둔덕 위를 통과하고 A 지점은 이제 맨 위치점이죠. 맨 위치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싹 통과했다 하는 얘기죠. 그 A 지점을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할 때 말이죠. 이 트럭의 가속도가 0.4g였다. 그래요. 트럭의 가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어지기는 크기만 얘기하네요. 이 크기가 0.4g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둔덕의 곡률 반경은 98m. 뭘 구하는 것입니까? A를 통과할 때 트럭의 스피드가 얼마냐 하는 거죠. 트럭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가속도의 크기가 0.4g였고,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제 접선 가속도하고 법선 가속도 성분이 두 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 가속도 A의 크기는 접선 가속도의 제곱, 법선 가속도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값이 0.4g로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접선 가속도, 법선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접선 가속도는 0이죠. 왜요? 일정 속도로 간다고 했거든요. 접선 가속도는 0이고 법선 가속도는 분명히 곡률 반경이 있기 때문에 법선 가속도는 곡률 반경의 속도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식화가 됩니다. 근데 이때 곡률 반경은 여기 실제 이 도로의 곡률 반경에서 덤프 트럭의 높이, 중심에 해당하는 높이 2m를 더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프라임은 98 더하기 2 해서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4g는 델타 AT는 0이니까 없어지고 AN 제곱해서 이건 그냥 AN이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100 그 다음에 V 제곱 해서 미지수 V가 나오죠? 쉽게 나옵니다. (111) 문제를 봅시다. 지금 차가요 A 지점을 통과해서 아래로 쭉 내려왔어요. 근데 A 지점에서 이때 속도가 50km, 그리고 B 지점에서 속도가 100km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걸린 시간이 10초. 그리고 이거는 유니폼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가속을 한 거죠. 그래서 V, 이게 스피드의 가속, 그 시간 미분, 이것이 구해집니다. 10초 동안에 100km, 50km 하니까 50, 그러니까 5인데 여기 이제 단위를 통일해야죠. 분모는 세크고 여기는 킬로미터
per sec니까 킬로미터 per hour니까 킬로미터를 메타로 바꾸고 시간을 초로 바꾸면 요것만 곱해주면 되죠. 3.6분의 5입니다. 이게 평균 가속도고, 즉 이게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를 쭉 통과할 때 접선 가속도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그 공률 반경도 A 지점에서 공률 반경은 나왔고 40m라고 하네요. 40m. 근데 A 지점의 이제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 접선 가속도는 이렇게 되죠. 법선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 B 지점의 접선 가속도는 똑같죠. AT. 법선 가속도는 AN 프라임 이렇게 되는. AN 프라임. 근데 뭘 구하는 겁니까? B 지점의 공률 반경을 구하라. 공률 반경을 구하라. 그러면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네. 여기서 이 토탈 가속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토탈 가속도는 또 이거 합친 이렇게 되겠죠. A라고 AP라고 하면 이게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네. 이게 크기가 같은 거잖아요. 크기가 같으면서 접선 가속도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결국 AN과 AN 프라임이 같은 겁니다. A 지점에서의 법선 가속도하고 B 지점에서의 법선 가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되나? A 지점의 법선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 로 A 분의 VA 제곱이죠. 그렇죠? B 지점은 로 B의 VB 제곱해서 지금 VA는 50kg고요. VB는 100kg니까 요 킬로를 메타파세크로 바꿔주면 되고, 그럼 이건 주어졌죠. 또 로 A도 주어지죠. 어떻게 돼요? 40m에다 0.6m 더하니까 40.6m가 되는 거고요. 로 B는 여기서는 바닥의 로 B고, 차까지는 어떻게 돼? 로 B 마이너스 0.6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결국 로 B가 구해집니다. (121문제) 121문제.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요 컬러가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컬러 이 홈부에 그 상대방 핀이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재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판도 고정됐고, 얘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뭘 구합니까? 핀 P의 움직임. 이것은 여기서 보면 이 가이더의 경로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주어졌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질점으로 보면 돼요. 좌표계는 XY로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이 점 P,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곡선이 125 1 마이너스 코사인 200분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 곡선에 이미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제 속도도 존재하고 가속도도 존재하겠죠. 자, 우리가 좌표계를 XY로 이제 주어졌지만, 이제
접선 법선 좌표계 또 한번 써먹어 봅시다. 요건 임의 위치입니다.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가속도 바로 써볼까요? v t 로분의 v 제곱 n 이렇게 되죠. 또 뭐가 주어집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네요. 수평으로 일정 스피드가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더 때문에 이 가이더가 있는데 이 파티클의 정사양 이렇게 이쪽으로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는 이렇게 진행이 하겠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그림자 속도가 일정하다. 어느 위치든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그 수평 성분이 주어진 거죠. 일정하다는 것이 주어졌어요. 이제 그건 이제 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에 노말 요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노말 컴포넌트.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때 x가 50mm일 때. x가 50mm면 여기서 한 사이클이 200mm니까 50은 그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요 지역 아마 요 지역일 것 같아. 요죠. 여기가 200mm이고 그 4분의 1이 해당. 여기 50mm라면 한 요 지역에서 노멀 벡터 아마 이쪽을 향하겠네요. 그렇죠? AN이 이쪽을 향하겠네. 왜? 여기 이쪽이 공률 반경이 있는 쪽이 위쪽일 테니까. 네,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 AN은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속도의 수평 성분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리고 그것도 150mm, 그러니까 1.15 메타파세크로 딱 주어졌어. 그리고 이제 내가 법선 좌표계를 쓰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속도를 vt 이렇게 되는데 속력도 모르고 다만 수평 성분만 알죠. 그러면 여기서 속력원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쪽 수평 Vx가 얼마로 주어졌어? 0.15로 주어졌죠. 0.15 메타파세크로 주어졌으니까 이 V 크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V를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t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t가 구해져요. 접선 벡터 t는 ds dr였고 아까 수식 기억납니까? 예. 보입니까? dsdr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에 i 플러스 프라임 x j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뭐를 구하면 되냐면 요 지점에 요 방향 그리고 수평 요 각도를 구하면 되거든요. 요 각도는 탄젠트 파이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접선 성분에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근데 fx가 뭐라고? 125 1 마이너스 코사인 200분의 파이 x 이렇게 됐죠.
x를 미분하면 125 그대로 있고 사인 200분의 파이 x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00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아까 50ml를 넣어주면 50ml를 넣어주면 4분의 파이고요. 루트 2분의 1이네. 그래서 f 프라임이 어떻게 있었는데요? 125. 이거를 메타로 통일을 해야 되겠네요. 다시 t는 ds dr인데 1 플러스 f 프라임 제곱 I 플러스 F 프라임 J 이렇게 되죠. 근데 F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밀리미터로 하는데 그러면 200분의 X인데 X를 미터로 고치면 0.2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메타로 고친 겁니다. 이 값은.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0.125 사인 0.2 파이 X 하고 0.2 파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해서 나오는데 되나 2분의 1.25 곱하기 파이 이렇게 나오고 사인 땡땡 X 대신에 50ml니까 0.05 넣어주면 뭐 값이 나오겠죠. 뭐 fx 0.05가 얼마 나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게 나오죠. 각도가 나오니까 이 각도가 이제 계산이 됐다 칩시다. 뭐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속도가 얘가 모르지만 v 얼마로 이렇게 가고 되는데 이거의 수평 성분이 아까 나왔죠. 얼마 나왔나? 150ml 0.15 다파세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속도 v는 밑변 0.15의 코사인 부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가 나오네요. 일단 여기서 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V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뭘 구해? 결국 이걸 구해야 되잖아. V는 나왔고 로만 더 구하면 되죠. 로는 아까 공식에서 구해지죠. 자 마지막 로를 구해볼까요? 로분의 1은 공식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 f2 프라임이죠. 그럼 이거를 두 번 미분하는 것도 뭐 가능하잖아요. 두 번 미분하면 0.125 곱하기 요거 두 번 미분하면 0.2 파이 제곱이 나오고 그냥 코사인 그대로 돼요. 앞에는 플러스가 되고 생략합니다. 이것도 나와요. 나오니까 로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 식 다 구해집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조향장치 테스트하는 건데요. 지금 장애물이 L 간격으로 놓여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운행을 하는데 이 커브가 역시 삼각함수식으로 시누소이달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 진폭은 3m. 이 차는 일정 속도로 쭉 갑니다. 그 일정 속도로 가는 차가 곡선 운동을 하면 이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법선 가속도만 존재하겠죠. 이 접선 가속도는 없어요. 왜? 일정 속력으로 운행하니까 법선 가속도는 존재하겠죠. 이 공률이 다 계산이 되고 이 속도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최대 가속
속도, 측방향 최대 가속도, 즉 AN이 0.7g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요 L을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L이 짧을수록 가속도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측면 가속도가 0.7g일 때 그때 L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곡선이 주어지는 거죠. 좌표계를 정해 봅시다. 좌표계를 y, 이것을 x. 자, 이렇게 좌표를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률식은 어떻게 되나? 사인 이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되겠죠. 한 사이클이 2L이죠. 2파이 x 이렇게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코사인 L분의 파이 x입니다. 맞죠? 홈페이지에 보면 공유식이 이렇게 되니까 법선 임의 위치에서 법선 가속도는요. 이때 공률의 속도 제곱인데 공률 반경분의 1은 이 함수 그러니까 y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 y 2 프라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 로분의 v 제곱 이건 주어졌고 v는 미지수고 로는 여기서 계산이 되고 속력이 뭐야 80km 이것도 메타파스칼로 바꾸고 그러면 로분의 1에서 수식 계산하면 여기가 L이 나와요. L. 미분하다 보면 L이 튀어나온다고. L이 튀어나오거든요. 아유,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 꼼짝없이 해야 되겠네. 해봅시다.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사인 L분의 파이 X 박이 L분의 파이.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사인 L분의 파이 X 닷 L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분의 1은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2분의 3 2 프라임 가급적이면 여기서 이제 맥시멈이 어떻게 돼야 돼? 로분의 v 제곱이 0.7g였죠.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최대일 때가 언제예요? 이게 0이 y 프라임이 0이고 f2 프라임이 여기 y2 프라임이죠. y2 프라임이 최대값 최대값이니까 요게 1이죠. 요게 0이고 요게 1이 돼야 되고 이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 루분의 1이 L분의 파이 제곱이고요. 요거는 1이 됩니다. 해서 나오네. 이것이 이꼬로 0.7g 놓고 하면 L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